유치원 간이 물놀이장을 승용차가 덮쳐 아이와 교사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곧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전라북도는 비켜가지만 밤새 강한 비바람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보육시설에서 급식비로 지원된 보조금을 직원들이 회식비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을 전세금 갚는 데 쓴 시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날 전주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수영장에 난데없이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영을 하던 아이들이 다쳤는데 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는 차량 제동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우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고무 튜브로 만든 간이 수영장 한 귀퉁이를 검은색 승용차가 밟고 멈춰섰습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반쯤. 승용차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간이 수영장으로 돌진했고 수영장을 가로지르며 안에서 놀던 10여 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을 덮쳤습니다. 주부 저기로 지나가 버렸어요. 우회로 지나가니까 애기가 한 명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애기들 주변에서 막 울고 여럿이 들어가지고는 애기를 꺼냈어요. 이 사고로 물놀이 중이던 1살과 2살 아이들 4명과 어린이집 교사 2명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이 수영장은 차량이 드나드는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돼 있었는데 차량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2살 여성으로 주차를 하려던 중 차량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자동차 이제 그 내부 이제 기기나 주변 이제 CCTV를 좀 보고 좀 저희 조사 요원들이 좀 확인 중에 있거든요.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차량 결함이나 운전자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역시 눈에 띄는 점은 80이 넘은 고령 운전자라는 점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연선 기자입니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간이 물놀이장을 덮친 운전자는 82살의 고령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좁은 편이었고 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한 차례 들이받고도 아이들이 있던 물놀이장으로 돌진한 겁니다. 어떤 할머니분이 이제 여기 세워졌던 차를 치고 넘어가면서 애들. 지난 6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서는 88살의 운전자가 입출구를 착각해 20km 넘게 역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앞서 5월에는 경남 통도서에 진입하던 70대 운전자가 느닷없이 방향을 바꾸어 속도를 올리더니 참배객들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낸 사고는 모두 4천여 건으로 전체 사고의 18%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2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고 건수는 2016년 7,900건에서 지난해 6,900건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노인들의 사고는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당사자가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어 다각도로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선 원인 파악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차량들이 드나드는 아파트 주차장에 튜브 형태의 간이 물놀이장을 만들고 아이들을 놀게 한 어린이집 측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달 군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원생들 부식비를 빼돌리다 적발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원생들 밥값을 빼돌린 곳은 아동 보육시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 감사 결과 급식비를 직원들 회식비로 쓴 보육시설 6곳이 적발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익산의 한 보육원입니다. 지난 3년간 이 보육원의 급식 예산은 보조금 3억 원 정도에 직원들이 내는 4천만 원을 더한 3억 5천만 원 수준. 이 가운데 1,600만 원을 직원들이 회식비 등으로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 밥값의 일부를 직원들이 쓴 겁니다. 직원 급식비 하고 시설 유지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모자라는 그런 운영비로 부족한 돈을 직원들 급식비로 시설비로 사용을 했죠. 전라북도 보조금 감사에 적발된 보육원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결손 가정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익산의 그룹홈 2곳 역시 1,000만 원의 급식비를 가져다 전세 이자를 갚는 데 썼습니다. 이들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급권을 침해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꼼꼼한 점검을 권고해왔지만 각 시군은 도 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에서는 이제 보조금 감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짧고 뭐 하니까 이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서로 이제 봐도 똑같은 걸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서로 잡는 건 틀릴 수가 있죠. 전라북도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도내 100여 개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해 22개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익산과 정읍, 완주 등 6곳 시설에는 5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조금 뒤 한반도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전북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을 관통하는 건 아니라 비바람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주 문학대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태풍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북상하고 있지만 전주 지역에선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문학대공원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눈에 띄는데요. 태풍 소식에 긴장감마저 흐르고 있는 남해안 쪽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소형 태풍이 될 거라는 예보까지 나오면서 적어도 도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현재 부산 남남동 쪽 약 7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속 25km의 속도로 북상해 잠시 후인 밤 9시쯤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로 상륙한 뒤 경상도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세력이 약한 소형 태풍인데다 경로 또한 한반도 동쪽에 치우쳐 도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태풍과 가까운 동부와 남부 시군에서만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밤사이 비구름대가 도내 전역으로 확장돼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 세기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북 지역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산간 지역의 경우 지형적 특성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고 국지성 폭우가 내릴 수 있어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북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 예비특보는 방금 전 모두 해제됐으며 항공기와 여객선은 정상적으로 운항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간 뒤 모레부터 낮 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문학대공원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산 소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도내 관련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기계류와 화학 원료, 탄소 소재, 전자부품 업체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한 농기계 생산업체. 엔진과 부품 일부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조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기계의 특성상 종류가 다양한 반면 생산량이 많지 않아 일부 부품을 일본에서 조달했을 뿐 국산화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동도 소형 엔진을 만들고 있고요. 국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엔진이 맞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어플리케이션 시키는데 에러는 조금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다른 농기계 업체도 유럽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품류들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국산화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일본 제품이 아니라 이탈리아하고 또 하고 해서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기계류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화학과 탄소 소재 반도체 업계. 일본에서 설비 자체를 들여온 경우가 많아 유지 보수에 일본산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 수준 향상으로 관련 부품 국산화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비 유지 보수는 일본에서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국산화가 거의 좀 대체 가능해요. 뭐 재고 같은 거 많이 확보해가지고 아직.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 상당수는 한일 합작 기업이어서 원재료를 미리 주문해 놓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발주, 그다음에 재고 확보,
절차적으로 빠져나갈 뿐이지 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내부적으로. 도내 1,300여 기업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영향이 우려되는 곳은 40여 곳으로 3% 수준. 경제 보복의 파고를 넘어 부품과 설비를 국산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인 대한정치연대가 사실상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당을 나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도하겠다는 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평화당의 비당권파인 대한정치연대가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최후 통첩했습니다. 제3지대 창당을 위한 3파 역할로 당내 비대위를 제안하고 비대위원장에도 외부 인사 영입을 요구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복원을 최우선시해온 정동영 대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한정치 쪽에서는 뭘 내려놓겠는지 다 내려놓자고 하니까 정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할 각오가 돼 있는지. 제안은 신당 창당의 방법론이었지만 당권 투쟁으로 충돌한 겁니다. 대한정치연대는 의원총회에 이어 마지막 대화에 나서긴 했지만 당 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지 계속 이것 가지고 우왕좌왕 논의를 계속 지리하게 이어가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탈당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내년 2월까지 단계별 창당을 마무리하겠다는 일정까지 검토한 단계입니다. 제3지대 신당을 1단계, 2단계, 3단계 좀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목표로 일단 출발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전북 정치 복원의 중심으로 기대를 모았던 민주평화당이 분열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정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어 총선을 앞둔 도내 정치권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과 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제외한 도내 전체 고교로 무상교육에는 2021년까지 1,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의 한 감성주점 붕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친 가운데 전주 시내 클럽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전주 시내 모 클럽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를 틀고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민연금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친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현재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은 물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 명은 오늘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의 용역회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 1,500명을 사실상 집단 해고했다며 이를 수수방관한 이강래 사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도 사태를 방관했다며 청와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향토기업 하림이 지역 노인들에게 냉동 닭을 전달했습니다. 하림은 완주군 지역 487개 경로당과 저소득 가구에 냉동닭 4,600마리, 3천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여름 더위를 건강하게 지내라고 후원했습니다. 하림은 지난달 익산 행복나눔마켓과 전주 종합복지센터에 1억여 원어치의 토종 닭을 기증했습니다. 전주시가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에 대비해 39명의 대체교사를 확보했다며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대상은 평일 8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귀종인 댕구알버섯이 남원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산내면 한 사과 농장에서 지름 20cm의 댕구알버섯 1개가 발견됐는데 이곳에서는 지난 6년간 모두 16개의 댕구알버섯이 발견됐습니다. 댕구알버섯은 최근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사랑의 양파가 전달됐습니다. LH 전북본부는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6톤을 구입해 전주 평화 임대주택 입주민 1,200세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본부는 지난해 우수 부서에 선정된 상금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일본계 대부업체 대신 중금리 민족 자본을 이용하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신협 전북본부는 서민을 연 24%의 고리 사채로부터 지키겠다며 중금리 전환 대출인 8.15 해방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8.15 해방 대출은 고금리 대부 상품 이용자가 전환을 요청할 경우 연 3.1%에서 8.15% 이하의 중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군산과 남원, 임실군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3개 시군이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와 특수시책 추진 등 14개 미세먼지 저감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